안녕하세요. 4월 16일 일요일입니다. 어제 조선일보에서는 제목부터 민주당이 악당이라면 우리는 쓰레기였다는 자극적인 내용의 칼럼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객관적인 근거보다는 개인적 내피설에 근거한 주장이었습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좌파 190석, 우파 100석, 우파가 핵폭탄을 맞았다. 1987년 이후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졌던 총선은 없었다. 그러나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청년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청년 정치인들을 해치면 안 된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2030 청년 지지율이 2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청년들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도 청년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조선일보 정치부 정우상 부장이 쓴 칼럼이었습니다. 정우상 부장님, 한국은 이념 전쟁 중입니다. 적군이 뿌리는 정보를 어떤 비판도 없이 받아들여서 군대를 출동시키게 되면 백전백패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정보들을 한 번쯤 비판적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기자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전쟁 중에 적이 흘리는 정보는 대부분 가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우상의 칼럼은 전형적으로 우파를 분열시키고 내부 총리라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총선 190대 100 스코어는 1987년 이래 일방적 패배는 바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기 때문입니다. 진단 자체가 엉터리인데 환자에게 내려지는 처방은 보나마나 가짜 아니겠습니까?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가 청년들의 승리라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 당시 윤석열 후보 이외에 우파 진영에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폭정이 승리의 바탕입니다. 3. 현재 2035 청년 지지율이 낮는 것은 이준석, 천하람, 김재식을 홀대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매우 주관적입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적군이 뿌리는 거짓 정보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최고치가 지난 5년 문재인 최저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정우상 부장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 여당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외부 요인, 남에게 우리 운명을 맡기는 꼴입니다. 정말 나약한 패배주의, 과학적이지도 못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정우상 부장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그가 쓴 다른 기사를 하나 더 보았습니다.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목이 1호 기자라는 이름이 완장이라도 되나? 역시 자극적인 제목입니다. 정우상 부장은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 출입 기자라고 했습니다. 이들 좌파 정권에서는 조선일보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적대감까지 보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 무시와 차별, 박해와 애완에 관한 칼럼이었는데요. 자기 합리화와 정신승리의 결정판이었습니다. 좌파 정권은 좌우를 편가르게 하고 왕따시키고 차별과 괄세가 심했다고 적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우상 부장은 참고 또 참았다고 했습니다. 좌파들이 인격적 모독을 하고 차별과 왕따를 해도 저항 한 번 안 했다고 했습니다. 좌파들에게 터지고 깨져도 고발하는 기사 한 줄 안 내보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청와대에 출입하는 1호 기자가 완장이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정신승리라고 합니다. 좌파들에게는 끽소리 못하면서 우파 진영 내부 총질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쥐 터지고 천대받아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스스로 위로하는 정신 승리는 점점 그들의 노예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정우상 부장님의 주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 지지율이 하락을 멈추게 하려면 1. 청년 정치인들을 비난하지 말고 홀대하지 말아야 한다. 이준석, 천하람, 김재식 등 청년들을 다시 불러와야 한다. 2. 청년 세대가 싫어하는 노동개혁 그딴 거 하지 말고 민노총과 싸우지도 말라. 3. 2030 청년들에게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힘당은 청년 정치인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라. 이렇게 3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우상 부장의 관점은 낙제라 하겠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정체성 위기는 청년 정치인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한국 언론에서 청년 세대들의 정치권 진입을 확대하라는 주장에 대해서 청년 세대들의 정치적 참여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라는 설문이었습니다. 한국 69% 1위, 미국 17% 2위, 프랑스 9% 3위, 영국, 일본은 각각 2% 공동 4위였습니다. 한국이 독보적으로 청년들의 현실 정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설문이 아니라 실제 어떤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각 나라별 49세 이하 청년 정치인의 비율을 챗GPT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인 답변이 나왔는데요. 이 통계는 챗GPT가 제공한 49세 이하 각 나라별 국회의원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이 무려 27% 1위입니다. 2위 일본 불과 14.5%, 3위 스웨덴 10%, 4위 프랑스 9.9%, 5위 미국 8.8%, 영국 8%입니다. 한국의 청년 정치인 정치 참여 비율은 미국, 영국보다 4배나 높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통계를 볼 때 조선일보 정치부 부장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영국보다 무려 4배나 더 높은 청년들이 현실 정치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들에게 더 문호를 확대하라는 주문은 엉터리 주장입니다. 이것을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그러나 청년 정치인들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그 국가는 정치적 위기에 빠진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세계에서 정치적, 이념적으로 가장 혼란스러운 한국에서는 청년 정치인들의 정치에 참여가 너무 높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청년들의 가슴에는 끓는 피가 있습니다. 끓는 정의도 있습니다. 풍부한 감성도 있지만 아직 이성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경륜이 많은 어른들은 경영과 이성이 버물러져 있어서 청년 세대들보다 훨씬 오류가 적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영과 이성이 서로 균형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0대 기술은, 청년 기술은 등등 기성세대의 가치를 뒤집다는 시도는 좌파적 시각입니다. 정치권에 청년 세대들이 많아지게 되면 거짓과 선동이 넘쳐나고 도덕이 무너진다는 객관적인 통계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파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우파는 알곡입니다. 이 영상은 정릴리님, 김석태님, 조풍호님, 에스델님, 스텔라님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